네,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오늘은 이 미국의 달러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제 날짜로 FOMC 의사록이 진행이 됐어요. FOMC는 뭐 매달 있는 그러한 월간 행사일 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FOMC 의사록에서 이 FED 연방준비 총재들이 항상 모이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이 또 필요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어제 나스닥 다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5.5%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늘 FED가 말했던, FED가 항상 말해왔었던 목표치죠. 맥스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금리에 대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지금 시장이 패닉이 온 거예요. 이에 따라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게 됐고 국채 금리에 대한 이자가 급상승함에 따라서 다시금 위험자산이었던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인 USD 달러와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으로 갈아탈라는 이 유동성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도대체 어떠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미국의 이 FED 이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칠 때마다 이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물가가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가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08년도 금융 위기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제가 그래프를 펼쳐 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항상 이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기준점에서 2%대에서 4%대의 기준점을 항상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주식시장이 하락 사이클이었고 그 이후에서부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죠. 이러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상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0%대에서부터 거의 한 높게 2%대까지를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럼 물가는 계속해서 기준적으로 이러한 2%대, 4%대를 유지를 했고, 금리는 그때는 0%대에서 2%대까지 유지를 해왔던 상황인데, 왜 지금은 5%대 이상을 넘보냐 이거죠. 왜?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출발 선상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바꿔야 돼요. 미국의 FED 그리고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떠한 거짓말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로 좀 떠나볼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GDP 세계 4위였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유에 대한 매장으로 세계 1위였던 이 국가였어요. 석유에 대한 매장지가 1위 국가였고 GDP로는 세계 4위였는데 지금은 완전 거지가 됐죠. 거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을 믿고 계속해서 엄청난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펼쳤어요. 돈을 뿌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뿌려대고 국민들한테 복지로서 뭘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뿌림으로써 계속해서 해왔지만, 이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냐? 폭락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석유 믿고 깝쳤는데, 석유 믿고 복지를 계속해서 펼쳤고 정부 지원금을 계속해서 이 조달을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마자 뭐가 된다? 계속해서 찍어냈던 돈에 대한 상환 능력이 팍 떨어진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총 부채 금액이 지금 현재 4경에 이뤄요. 근데 법적인 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은 3경 8,842조예요. 이 금액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넘어섰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금액, 법적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한도 내에서 빨리 상환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국가 부도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을 못 채워 넣어서 요번에 미국이 법적 부채 한도 상한선을 넘어서 디폴트 우려감이 터졌고 부도 가능성이 터졌던 게 이번 사건이었죠. 그쵸? 이게 25년도로 유예가 됐어요. 이걸 갚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5년도 1월달까지 뭐를 하자? 유예시키자라고 요번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1월달에는 다시금 이 법정 한도가 무제한적으로 이게 법안이 바뀌지 않는 한 이 3경 8,842조 원 가량까지 법적 한도를 상한을 해내야지만이 디폴트가 안 돼요. 이걸 근데 못 갚으면 미국도 뭐가 된다? 파산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정부 지원금이죠.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모든 사람한테 돈을 뿌려댔으니 달러가 시중에 넘쳐나요.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스탠다드 푸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AAA 플러스로 이 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를 이미 준 바였지만 피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에서 지금 현재 몇십 년 만에 AA 플러스로 강등을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내야 돼요. 그렇다고 복지 혜택을 줄일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 이 미국이 지금 현재 국방력 1위죠. 이 군인들한테 나가야 되는 또 군대에 대한 이 연금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줄일까요? 못 줄이죠. 군인들 연금을 줄여버리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연금을 안 받으면 이 공적인 공무원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셧다운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자꾸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QT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QT. 긴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자비적으로 돈을 뽑았는데 QT, 긴축을 함으로써 채권을 계속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달러를 환율에 대한 가치를 올려서 많은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벌어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외화 자본을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재수없게도 이번에 피치가 갑자기 신용등급을 강등을 때려버리자 환율이 한번 왈칵한 적이 있어요.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한번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을 딱 때려버리자 환율이 삐끄덕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우연의 계기일까요? 갑자기 파우르전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국채에 대한 뭐가 된다? 메리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치가 지금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 미국 신용도가 뭐가 됐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졌고 이미 부채는 4경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야 돼요. 미국 달러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아무리 기축통화국이고 아무리 자기네들 멋대로 돈을 찍어내는 국가여도 계속해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고 이미 법정 부채 한도 이상까지 돈을 써버려서 국가 부도 위기까지 맞았는데 내가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만약에 이거를 달러에 대한 환율까지도 떨어지게 되면 미국은 그 말대로 아예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건 미국의 자체, 달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이걸 기축통화 하나의 화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거의 한 주식급이에요. 이건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품입니다. 상품. 이거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 그냥 1,000원이지만 1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80원입니다. 여러분들 380원이 더 붙죠. 수익률로 따지면 38%가 더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면 이건 금융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피치, 스탠다드 푸어, 앞으로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강등을 때려버리면 얘네가 위협을 받으니까 파월의장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모든 달러에 대한 유입, 그리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이러는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뭔 놈의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4%대, 2%대까지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갑자기 치솟았던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동안 치솟았을 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까지 덮쳤을 때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겠죠. 그 한 해 동안에는. 근데 이걸 다 잡았다니까요. 뭘로? 금리 5.5%로. 그럼 평균 물가까지 다 회복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받길래 고금리를 또 한 번 더 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미국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미국의 하원의장, 이 날짜가 2023년도 8월 17일 오늘 날짜 뉴스예요. 미국의 하원의장 10월달에 정부 셧다운 피하고자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 12월까지 기존 예산 유지하며 11개 세출 법안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긍정적이고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 강경파는 반대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의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시 방편으로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 세출 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 2024년도 회계연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을 맞게 된다. 돈이 없어요, 이 새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미국이.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을 맞게 된다. 돈이 없다니까요. 이게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이 2025년도에 부도 가능성에 대한 진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셔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무자비식으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없어요, 돈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기축통화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절대가 어딨어요. 법적 상한선을 이미 넘겨버렸는데. 법안이 바뀌지 않는다. 진짜 미국이 진짜 무기한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진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부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국 믿고 까부는 거라, 베네수엘라가 예전에 석유 믿고 까부는 거라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 매립지만 보고 나서 복지 혜택을 겁나 뿌렸던 거라,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만을 바라보고 나서 지금 현재 지원금을 뿌려가지고 이 사단을 벌인 거라 저는 쌤쌤이라고 봅니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돈이 없고요. 여기 내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까지 하락하게 되면 미국 자체가 진짜 존폐에 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난리를 펼치는 거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옥죄고 목 졸리는 것도 자신들의 GDP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더 난리 부르스를 친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 때문에 난리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뉴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매파 파워 없을 것. 미국 거시경제 권위자의 일침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이제 여파로 일제 하락을 했다라고 앵커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긴축 장기화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월가 거시경제 분야 최고 리서치 기관인 20V 리서치는 한국경제TV와 단독 인터뷰에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드부시어 설립자는 연준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주장의 반론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안정을 찾았고 금융 여건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황인데 뒤늦은 여파는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까 저의 질문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고 모든 이제 기업들도 안정을 되찾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고금리 상태 때문에 디폴트 우려감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지만 지금 모든 시장의 모든 시그널들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뒤늦은 여파가 도대체 어디서 오길래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평가들의 은행 등급 하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뭐다?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거시경제의 정말 큰 손도. 은행 등급 하향은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의 순자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 바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로소득이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계 순자산이 35조 달러 늘었는데 이를 통한 가계 소비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기준 금리 인상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고 꼬집는 겁니다. 두부시어 설립자가 다른 월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9월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말 근원 인플레이션 3.9%까지 내려오는 것이 지금 현재 살펴봐야 될 거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저렇게 연준이 나서서 저렇게 왈가불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물가 때문에 지금 연준이 그러는 거다, 잘못된 답안입니다. 미국이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부채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심하다, 너무 국가에 대한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역대 정부별 국가 부채 증가 폭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 부채가 어느 정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가 평균적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엄청 뛰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엄청 복지를 많이 늘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늘린다는 거, 그만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늘리는 거겠죠. 이게 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하나의 빚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지원금이다 해서 엄청나게 풀어댔죠. 받았을 때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부메랑처럼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엄청난 돈을 풀어댔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거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 세계에 대한 자본, 달러들의 다시 가치에 대한 상승, 달러 회수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지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엄청난 대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돈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외화 벌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여타할 만한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진짜 이 회장님들이 계속해서 미국 나가고 미국 진출하고 해외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경영에 임하는 게, 이게 존폐 위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기업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재정을 확보를 안 해놓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을 하시면서 이 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에 대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판가름 될까, 어떤 식으로 또 유지가 될까, 또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거시적으로 볼 땐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분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런 거시적인 분석을 또 이길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앞으로 좀 나와 주기를 조금을 저랑 같이 보시면서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 종목들을 노리면서 지금은 짤막짤막하게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버티기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